오늘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들려왔다. 나는 잠시 문고리를 잡은 채 멈췄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익숙한 미소를 얼굴에 띄운 뒤에야 문을 열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왔다. 그런데 며느리, 그 옷은 뭐니? 네 나이에 그런 건 좀. 아직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이었다. 나는 오늘 입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내려다봤다. 평범한 일상복이었다. 특별히 짧지도 노출이 심하지도 않은 그저 편한 옷이었다. 아,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요. 집에서라도 며느리는 단정해야지.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아내가 그런 차림이면 기분이 어떻겠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편하게 입으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꺼낸들 달라질 것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시어머니는 60이 조금 넘으셨다. 건강하시고 정정하시고 무엇보다 며느리 걱정이 많으신 분이다.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며느리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엄마처럼 생각하고 하는 소리야. 처음엔 나도 그런 줄 알았다. 결혼 초 시어머니의 조언들이 낯설긴 했지만 서툰 세대긴 나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다. 요리하는 법, 집안 정리하는 법, 남편을 대하는 법. 모든 것이 조언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조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통제였고 간섭이었으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감시였다. 며느리, 아침은 먹었어? 오늘 점심은 뭐 먹었니?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찐 것 같기도 하고. 머리는 왜 그렇게 했어? 여자는 머리가 중요한데. 화장은 좀 더 진하게 하는 게 어때? 아니, 그건 너무 진한 것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전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루어지는 방문. 그때마다 쏟아지는 질문들과 지적들. 나는 점점 숨이 막혔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냉장고 검사였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가장 먼저 냉장고를 열어보셨다. 마치 불시 점검이라도 하듯이. 이게 뭐야? 이런 음식은 몸에 안 좋아. 인스턴트 식품은 왜 이렇게 많아? 김치는 직접 담가야지. 사 먹으면 어떡해. 여자는 밥을 잘 먹어야 하는데 이것 좀 봐. 제대로 된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생활. 그 와중에도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는 건 좋은데 그래도 집안일은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모두 잘못이 될 수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 며느리니까 희생해야 한다. 며느리니까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며느리니까 내 삶보다 역할이 먼저다.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다. 이름이 있고 꿈이 있고 감정이 있는 한 명의 인간.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나는 며느리라는 거대한 틀 속에 갇혀버렸다. 명절 때는 더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나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야 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담소를 나눴다. 여자들이 고생이 많네.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고생을 알면서도 도움의 손길은 없었다.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분위기.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는 듯한 시선들. 우리 때는 더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편한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요? 당신이 힘들었으니 나도 힘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에 대물림 되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나는 며칠 동안 몸져 누웠다. 육체적인 피로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소진이 더 컸다. 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저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 같다는 느낌이 나를 짓눌렀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아기가 없어. 그냥 관심이 많으신 거야. 좀 참아줘. 나이 드신 분인데 뭐.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비슷했다. 나를 위로하는 듯 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잘 참는 건가? 나만 유난스러운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졌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내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간섭하셨다. 애를 왜 어린이집에 보내? 엄마가 키워야지. 요즘 애들은 다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문제가 많은 거야. 엄마 손길이 최고지. 저도 일을 해야 해서요. 일은 무슨 일? 애 키우는 게 일이지.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손주를 제대로 못 돌보면 어떡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일하는 건 우리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이기도 했다.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는 빠듯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 울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남편이 들을까봐, 아이가 깰까봐 입을 막고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냉장고를 열어보시며 한마디 하셨다. 며느리 이건 정말 아니지. 이렇게 음식을 대충 해먹으면 남편이 얼마나 불쌍해.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실이 툭 끊어지는 느낌. 나는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님, 왜?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 알아.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른 거잖아. 어머님이 보시기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집이고 제 냉장고고 제 삶이에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다. 내가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다. 며느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는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제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내 자신을 잃으라고 했어? 매일요. 매일 제 선택을 부정하시고 제 생활을 지적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실 때마다요.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내예요. 며느리이기 전에 저는 한 사람이에요. 제 선택을 존중받고 싶어요. 나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해요. 어머님의 관심이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숨이 막힐 때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는 가방을 드시며 일어나셨다.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신경 안 쓸게.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 며느리 생각도 이해해. 내가 좀 심했나 보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방문은 뜸해졌다. 전화도 뜸해졌다. 나는 홀가분해야 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을 드렸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괜찮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주말 시어머니가 오셨다.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이셨다. 나는 준비한 음식을 내놓으며 말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한 말 오해하셨을까봐 걱정했어요. 아니야, 며느리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참견이 심했지. 어머님도 저를 걱정하셔서 그러신 거 알아요. 다만 저도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 말씀하셨다. 사실은 내가 며느리로 살 때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너한테는 더 잘해주고 싶었어. 더 좋은 며느리가 되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고. 어머님,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힘들게 했구나. 미안해. 그 순간 나는 시어머니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다.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에게 참고 견디고 자신을 지우며 살았을 그분. 그 상처를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대물림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님,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요.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으니까 조언해 주시되 제 선택도 믿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화하시고 방문하시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지적하지는 않으신다. 나도 시어머니의 조언을 예전보다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완벽하지는 않다. 여전히 부딪힐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대화가 가능해졌다. 서로의 경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며느리야, 내가 그때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그 말 안 했으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나도 대답했다. 저도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다행이에요. 혼자 삭히고 있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다. 시댁과의 관계는 여전히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혼자 사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해야 할 때는 말한다. 당당하게.
하지만 존중을 담아서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며느리라는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나만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보시길.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하다. 당신의 선택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당신은 역할이 아닌 한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숨쉬기가 편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